학교 다닐 때 조별 과제, 또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우리 살면서 팀플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팀은 진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데 또 어떤 팀은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대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팀워크라는 이 양날의 검, 그 빛과 그림자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팀워크는 뭔가요? 꿈인가요? 아니면 악몽인가요?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든든한 꿈? 아니면 얌체같이 숟가락만 얻는 팀원 때문에 속 터지고 끝도 없는 갈등 때문에 지쳐버리는 그런 악몽? 아마 둘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그룹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 단어 안에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숨어 있거든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딱 보이죠. 모든 팀은 그룹에 속해요. 하지만 모든 그룹이 팀인 건 아니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룹은 그냥 2명 이상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반면에 팀은 뭐죠? 공동의 목표가 있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훨씬 더 끈끈하고 발전된 형태의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은 그룹의 스페셜 에디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룹이라는 게요, 개인의 심리를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그냥 비교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룹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낯선 도시에 딱 떨어졌을 때 내비게이션 없이 주변의 높은 빌딩이나 유명한 건물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대충 이쯤에 있구나 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룹 안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파악하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이 비교에도 맛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상향 비교,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동기부여를 얻는 거죠. 둘째는 하향 비교,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하고 안도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지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사 비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이게 좀 문제예요. 끊임없이 남의 잘난 모습만 보게 되잖아요. 이게 다 상향 비교인데 너무 과하면 오히려 좌절감이나 피로감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걸요? 회의 시간인데 다들 좋은데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엔 이거 완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싸한 분위기 속에서 차마 저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못 꺼내본 경험. 네, 바로 그게 사회적 동조입니다. 분위기 깨면 안 될 것 같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기 싫고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이 우리를 꽉 누르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대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랑 그룹에 있을 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이렇게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 행동, 심지어 정체성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떤 그룹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개인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룹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한 팀. 이런 팀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팀의 다양성, 이거야말로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 날은 뭐냐? 바로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다양한 전공,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펑펑 터져 나오겠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 날은 자기 범주화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팀 안에 우리끼리 하는 소그룹이 생기고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팀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힘, 이걸 집단 응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팀 케미 좋다고 할 때 그 케미가 바로 이거예요. 팀을 끈끈하게 붙여주는 사회적인 접착제 같은 거죠. 이 접착력이 강할수록
아, 우리는 한 팀이다 라는 소속감이 커지고 뭐든 같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럼 이 응집성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그룹 크기는 작을수록 좋고요. 또 그룹의 명성이 높거나 들어가기 어려운 그룹일수록 나는 특별한 곳에 속해 있다는 생각에 더 똘똘 뭉치게 되죠. 당연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또 서로 소통이 잘 될수록 응집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렇게 끈끈하고 분위기 좋던 팀이 바로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좋은 그룹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걸까요? 조별 과제 할 때 꼭 이런 사람 있죠. 에이, 나 하나쯤 빠져도 티 안 나겠지? 또는 어차피 다른 애들이 더 잘하니까 걔들이 하겠지 하는 마음. 네, 바로 이게 사회적 태만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책임감이 딱 n분의 1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슬쩍 힘을 빼게 되는 거죠.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그래서 더 무서운 함정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혼자 일할 때는 100의 힘을 내던 사람도 그룹으로 일하게 되면 그 노력이 평균적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좋다고 했던 그 끈끈한 팀워크 있죠? 그게 독이 되는 최악의 순간이 바로 이 집단 사고입니다.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괜히 내가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혹은 저 높은 분 의견에 아무도 반대를 못해서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네, 좋습니다를 외치는 바로 그 상황. 이게 바로 만장일치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모두를 함께 침몰시키는 가장 위험한 함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 사고와 집단 지성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집단 사고는요, 모두가 한 방향만 보고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집단 지성은 서로 다른 지혜와 의견을 모아서 더 나은 길,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룹으로 모여서 토론하면 뭔가 합리적이고 중간 지점을 찾을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토론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원래 자기 생각보다 더 극단적인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집단 극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무시무시한 함정들, 이걸 다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룹의 단점은 싹 걷어내고 그 엄청난 잠재력만 터트려서 진짜 함께 더 똑똑해지는 방법.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어떻게 이 함정들을 피하고 진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죠. 규칙은 정말 간단해요. 첫째, 절대로 남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는다. 에이, 그게 되겠어? 이런 말은 절대 금지예요. 둘째, 일단 질보다 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많이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남의 아이디어에 하지만이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를 붙여서 살을 더 보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섣부른 비판 때문에 죽어버릴 수도 있었던 창의성의 싹을 지켜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룹이 마치 하나의 공유된 뇌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정말 멋진 개념 아닌가요? 전문 용어로는 거래적 기억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는 A가 전문가니까 A한테 물어보면 되고 저 데이터는 B가 제일 잘하니까 B가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팀원 각자가 서로 다른 지식과 정보를 책임지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부품들이 역할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슈퍼 브레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멋진 공유된 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딱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정보 공유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팀이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딱 한 명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입을 쿡 닫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팀 전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겠죠. 이게 바로 히든 프로필 문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다음번 회의에 들어갔을 때, 다음번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내시겠어요?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분위기 맞춰주는 동의의 목소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할지라도 우리 팀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용기 있는 진보의 목소리가 되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팀, 그리고 그 결과물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